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무해설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경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0세 시대 이제 비상자산 매일 만원씩 저축을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원이 이제 어떤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1000만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매일 아낀 돈 만원씩을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만기 6개월짜리 매일 만원씩 적금을 신규를 해서 쌓아가는 과정을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영업일수가 매달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일 정도가 20만원 정도가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6개월간을 잘 쌓아두면 120만원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6개월짜리를 재신규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120만원이라는 돈이 쌓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간 잘 모았다면 원금 기준으로 해보면 240만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년 2개월 약 50개월 동안만 꾸준하게 저축을 해보면 원금 기준으로 해봐도 이 돈은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10년간 이 행동을 꾸준하게 했다라면 무려 원금 기준으로 해봐도 2400만원이라는 아주 알뜰한 종잣돈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인생 전체의 재무 설계를 해 가는데 아주 알뜰한 비상자금 2400만원을 확보했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적금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매우 큰 자산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적금들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용하다 보면 금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적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지급하는 상품이 예적금이 있지만 상호금융에서는 이것을 예탁금, 출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은행이 가장 작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이 될 거고, 저축은행이 금리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금리를 가장 작게 제시하고 있는 은행이 가장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높을 것이고, 이제 금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호금융은 우리가 적절한 위험성과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항목이 이자 소득세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14%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10%를 농특세로 부과를 해서 15.4%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우리가 이용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4%를 과세해서 이자에서 이제 과세된 금액을 빼고 난 원금과 같이 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호금융의 우리가 예탁금 같은 경우는 발생한 이자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농특세 1.4%만 과세하고 과세로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자금 같은 경우는 이걸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은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 금융기관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의 예탁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 출자금은 제가 아까 투자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투자자산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 보장 기준에서 보면 은행의 예적금, 상호금융의 예탁금, 저축은행의 예적금에 대해서만 원본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상품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적금을 통해서 내가 가장 유리하게 우리가 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상호금융에 예탁금을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자 소득세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저축은행보다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저축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신력 있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창을 통해서 이제 파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금융소비자정보원 포털 파일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항목에서 공통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이제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제 전체적인 금융상품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행에 이제 뭐 정기예금, 적금 항목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적금이었으니 적금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각 금융기관마다 제시하고 있는 모든 상품이 뜨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금융상품,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이런 이제 저축 활동을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